안녕하세요. 조은쌤입니다.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신 일지 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에 작성하신 일지인데요. 주제는요, 움직이는 것이 재미있어요 라는 주제로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소주제를 계획하셔서 다양한 동작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몸을 움직여 보는 것을 계획하신 후에 어떻게 실행됐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생활 습관은요, 식사 후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연령인가에 따라서 실제로 보육 과정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차이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등원할 때의 계획은요, 선생님과 손바닥을 부딪히며 인사해야 등원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즐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셨나 봐요. 영아의 발열 체크로 안전과 건강 상태를 살피고 기분 좋게 등원하는 영아에게 손뼉을 맞대어 손뼉 인사를 보이자 아이들이 즐겁게 읽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요, 즐거운 반복이 되므로 그 중에 하나는 삭제해 주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삭제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우리 선생님들이 일지를 쓰실 때 너무 많은 내용을 쓰시다 보면은 오히려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실행 기록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실행 기록만 간단히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서술식에 기록이 있었을 때에 실제 실행했음을 평정할 수 있음,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잘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더라도 실제 실행한 내용이 이렇게 서술식으로 있었을 때 아이 교사가 등엄히 맞이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지원을 했구나, 대응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리 계획이 잘 되어 있어도 실제 실행한 기록이 이쪽에 없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없다고 하면 관찰자가 평정을 하는 그 한 달 동안에 일상생활에 대해서 교사가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도 꼭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간식을 먹을 때 우리 교사는 책상에 흘린 음식물을 아이들이 닦아볼 수 있도록 계획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간식을 맛있게 먹은 후에 영아와 함께 책상에 혹시 흘린 게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계획을 해서 교사가 지도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흘린 음식은 손으로 만지지 않고 휴지로 닦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겠죠. 이 과정에서 교사가 한 행동을 보자면 위생과 관련된 기본 생활 습관을 지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본 생활, 일상적 양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셨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내용을 매일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의미가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기록에 남겨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신체나 언어, 감각 탐색, 음료, 미술 다양한 영역의 놀이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고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훌라후프를 건너요.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훌라후프를 제시를 했어요. 훌라후프를 바닥에 펼쳐 보였어요. 교사가. 그리고 교사의 시범이 없이도 영아 스스로 훌라후프 안에 들어가 기차 놀이를 하거나 그 이어진 훌라후프를 한 개씩 건너서 놀이를 했어요. 여기까지 구분을 해볼게요. 교사의 시범이 없이도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은 굳이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항상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아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보육과정에서 교사의 시범이 있고 아이들이 그 활동을 수행했을 때 보육과정이 잘 운영된 거다라고 했었을 때의 내용이고요. 항상 교사가 시범을 보일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야 굳이 안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훌라후프를 제공했을 때 이 건너요라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활동이 되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이 영유아 중심 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가 시범을 보여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1차적으로 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놀이에 대한 사고가 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먼저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안내하기보다는 제공을 했을 때 아이들이 관심을 보였을 때 어떤 모델링이 되는 정도
또 아이들이 관심을 보였을 때 안전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놀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지요.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영화 스스로 홀라후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놀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봤을 때 영화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일 때에는 부딪혀서 다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는 안전과 관련된 놀이 약속에 대해서 놀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들이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신경 쓰고 의식해서 부딪히지 않도록 놀이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 실행 과정의 기록입니다. 교사는 여기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꼬집어서 써본다면 놀이가 실제로 어땠는지, 활동이 실제로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평가이기 때문에 놀이 과정에서 보여질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영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관련된 그림 자료를 영역이나 신체 영역에 제공해 주어 도움을 주어야겠다. 이렇게 반성하고 반영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실제 반영한 기록을 같이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그 생각이 들었고 화요일에 자료를 제공한 구체적인 사례를 같이 마련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미술에 대한 활동을 볼 거예요. 미술은요, 우리 선생님이 플레이콘 붙여서 애벌레 만드는 활동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다양한 색깔의 플레이콘에 물을 붙여보는 활동을 시도하기보다 손으로 눌렀을 때 뭉쳐지는 모양에 호기심을 보여서 아이들이 촉감을 활용한 그런 탐색 활동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때 탐색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져 재료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애벌레를 꾸며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해하고 이 애벌레를 꾸미는 과정에 교사가 애벌레를 꾸며보자 라고 놀이를 전환했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활동을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유도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아들은 애벌레를 꾸며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탐색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탐색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놀이가 이루어졌다. 꼭 애벌레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격려해 주셨고 선생님 나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애벌레를 만들 거예요 라고 표현을 했다면 애벌레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다양한 동물이나 곤충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혹은 실물 자료 등을 제공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제공해 주어야겠다 해서 활동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굳이 지금 평가제에서는 확장이나 대체, 축소, 연계를 반드시 기록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우리 아이들이 놀이 과정에서 확장에 대한 요소, 대체에 대한 요소들이 놀이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놀이하는 과정에서 탐색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셨고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에게는 애벌레를 꾸며볼 수 있도록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다른 거 만들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이거 말고 나 나비 할 거야. 나 잠자리 만들 거야 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번 주는 애벌레 만드는 거니까 애벌레부터 하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나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 선생님이 내일은 그러면 우리 땡땡이가 좋아하는 지렁이 만드는 거를 도와줄게. 지렁이 그림을 준비해 줄게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놀이의 주제가 대체가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놀이의 주제가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죠. 성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 교사가 계획을 했어요. 좋은 느낌이에요 라는 내용을 아이들과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엄마가 안아주면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주며 좋은 느낌에 대해 가져볼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과정만 보면요.
교사가 아이들을 앉혀두고 대그룹 활동을 한 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어요. 평가제에서 영아들에게는 의도적으로 대그룹 활동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작성하실 때에는 내가 작성한 내용이 의도적인 대그룹 활동으로 보여지지 않는지, 수업으로 보여지지 않는지 유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가 활동 자료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들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아이들 앉혀놓고 한 게 아니라 이거에 관심을 보이길래 교사가 이렇게 지원을 했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의도적인 대그룹도 아닌 걸로 정확하게 보여지고 아이들이 원해서 교사가 관련된 내용을 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냈구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또 할 수 있는 상황은 성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좋은 느낌이에요 라는 내용은요. 놀이 상황에서 해당하는 상황과 연결될 수 있는 경우 네, 그림 자료를 보고 아이들이 교사가 제공한 그림 자료를 보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뭐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럼 교사가 이렇게 다가가서 우리 땡땡이가 인형 놀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좋은 느낌이야 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놀이 안에서 교사가 지원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를 아이들이 배워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저귀 가리를 하거나 많이 했으니까요. 네, 기저귀 관리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다든지 상호작용을 할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신다든지 이럴 때 이게 바로 좋은 느낌이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실 수 있어요. 굳이 꼭 안전교육 자료, 안전교수 자료, 미디어를 활용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아이들 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죠. 5등칸을 다 채워주셨는데요. 꼭 이렇게까지 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정리정돈 및 기저귀 가리에서는요. 우리 선생님은 기저귀 가리 장소로 이동하는 것과 또 수준별로 화장실을 찾아서 이동해요 라는 것을 같이 계획을 해주셨어요. 꼭 계획에서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미리 구분해 주셨다면 교사가 수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고르게 지원할 수 있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아직 화장실로 이동해 배변 훈련을 하는 영어는 없지만 그래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저귀 가리 배변과 관련되지 않아도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의 위치를 알고 움직일 수 있다까지도 계획을 하신 거죠. 기저귀를 하는 영화도 화장실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져보도록 화장실로 이동해 보았다. 네, 굳이 근데 기저귀를 가는 아이가 기저귀 가는 것이 끝나고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기저귀를 갈고 선생님이 손을 씻으러 가는 길에 교사랑 같이 이동해서 손을 씻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 인지를 했죠. 그랬다면 또 좋은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실로 이동해 함께 손을 씻어 보았다.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를 나누며 손을 씻어 보였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한다면 우리 교사는 기저귀 가리 배변과 관련돼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위생에 대한 내용도 실행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실행한 내용만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바깥놀이 살펴볼게요. 내 맘대로 움직여요. 선생님과 체조해요. 이 두 가지 활동을 계획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 선생님이 대체 활동을 했나 봐요. 그치요? 아닌가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보고 교사가 대체 활동을 한 건지 바깥놀이를 한 건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제에서는 바깥놀이를 기준 횟수대로 기준 시간을 충족해서 운영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대체 활동이라면 그 사유, 바깥놀이는 실행 여부를 적어주시면 좋아요. 혹은 대체 활동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관찰자들이 평정할 때 도움이 되겠죠. 정확한 사유가 있어서 대체 활동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했다라고 실행 과정만 작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기본생활 습관, 식사 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요 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인사해 보도록 격려해 주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 기록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같이 적어 주실 수 있는 건 건강과 영양에 대한 지도 혹은 양치를 하는 과정, 건강과 위생이죠. 지도 등도 가능합니다. 영아들의 혹은 유아들의 수준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책을 보며 잠들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교사의 토닥음을 느끼며 그림책을 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림책을 보면서 잠들 수도 있고 내가 기록했을 때 그거보다 그냥 아이들이 교사의 스킨십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낮잠에서 일찍 일어나거나 잠을 자지 않은 영아에 대한 배려. 그 유아반의 경우 만 3세까지는 필수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만 4, 5세의 경우에는 일과에 따라 융통적으로 운영한 기록이나 면담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은 누릴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고르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오후 간식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셨어요. 바른 자세로 천천히 간식을 먹으며 흘린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함을 알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정리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써주셔도 되겠지요. 흘린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함을 알고는 우리 아이들이 알았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보완을 해주신다면 흘린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함을 알았다는 건 교사가 안내를 해주셨기 때문이겠죠. 이해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또 정리도 도와주었던 거죠. 근데 아이들마다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 땡땡이들은 아이들이 보통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먹지 않았는데 그중에 특정 영아가 흘린 음식을 계속 입에 넣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별 영아의 관찰 일지에 기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보육일지와 관찰일지가 연계가 되겠죠. 실내자유놀이는 오후 실내자유놀이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다. 영아의 일과를 부모님께 안내하였다. 여기는 기본보육 하원이 시작돼서 작성이 됐나 봐요. 이 밑에 두 가지 부분은요. 해당하는 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만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고요. 우리 선생님은 전체 일과에 대한 평가를 꼼꼼하게 다 작성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분은 충분히 잘 쓰고 계시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총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하루 일과의 전반적인 흐름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결석한 영화가 많아. 한 주를 시작하는 하루였지만 여기만 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결석한 영화가 많다는 출석부로도 확인 가능한 내용이고요. 총평에서는 이 부분이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작성을 해주셔도 되지만 꼭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정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하루였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월요일이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하루였겠지요.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영아들은 전체적으로 놀이에 안정적인 하루를 시작하였다. 전체적으로 놀이에 안정적인 하루를 시작하였다. 문장을 잘 볼게요. 전체적으로 놀이에 대해서 아이들 전반적으로 보신 거예요. 놀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며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었대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보여졌는지 보려고 했더니 아침부터 아이들이 기분 좋게 등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더니 아이들이 놀이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됐나 봐요. 총평의 내용을 조금 보완을 한다면 하며 교사와의 관련된 교실에 제공된 놀이 자료에도 관심을 보이며 시작하였다라고 해도 괜찮지만 네, 여기를 이렇게 수정한 이유는 이렇게 아이들이 안정적인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교사가 등원 및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를 잘 해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근거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바꾸지 않아도 무리가 없는 문장이긴 합니다. 영아들이 일과를 보내며 개별적인 흥미에 따라 경험을 떠올려 자유롭게 놀잇감으로 활발하게 다양한 놀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었다. 문장이 너무 길면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영아들과 일과를 보내며 당연히 일과를 보내며니까 우선 삭제를 해볼게요. 영아의 개별적인 흥미에 따라 경험을 떠올려 자유롭게 둘 중에 하나만 살려도 될 것 같죠. 놀잇감으로 활발하게 되게 중복이 돼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발하게 경험을 떠올려서 놀았고 다양하게 이루어졌나 봐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영아들이 개별적인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을 활용하여 놀이를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의미가 같다면 좀 간단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교사는 어쨌든 아이들이 개별적인 흥미를 존중했고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교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놀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으니까요. 영아들이 처음 보는 재료에도 충분히 탐색하기를 원하여 라고 했는데요. 처음 보는 재료에 원래는 좀 낯설어하는 감정을 자주 느끼는 아이들일 수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 그 과정이 보여진다면 작성을 하겠지만 보통은 처음 보는 자료의 아이들이 보통 탐색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게 보통 놀이 과정에서 도입 단계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재료에 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탐색하기를 원하여 당연히 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교사가 어떤 걸 강조하고 싶었냐면 숟가락과 바구니를 추가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소근육을 조절해야 플레이콘을 옮겨볼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대요. 아, 위에선 작성하지 않았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이 부분은 네, 여기에서 쓰셔도 되지만 사실은 해당하는 너무 좋은 지원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영역에 써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총평에서는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평가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그 해당하는 영역에 기록하면 조금 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내가 총평으로 바꿔보겠다 한다면요. 영아들이 교사가 제공한 놀이 자료에 대해서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고 관련되어 도움이 될 만한 도구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대소근육을 활발히 사용하여 놀이에 참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꼭 플레이콘만 가지고 플레이콘을 할 때만 이 숟가락을 사용해, 이 바구니를 사용해 이렇게 한 게 아닐 거예요. 아, 플레이콘 사용할 때 이거 하면 재밌겠다라고 제공을 한 거죠. 다른 활동에서도 숟가락이나 바구니가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어라고 지원하는 교사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 영역에서 제공을 한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에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총평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좋겠죠. 총평에도 가깝고요. 이에 영화는 스스로 탐색을 시도하며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느껴보며 네, 다양한 놀이 경험에 기대가 되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교사의 생각이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이에 영화는 스스로 탐색을 시도했어요. 교사가 도움을 주어서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느꼈어요.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느꼈다는 것 역시도 구체적인 행동이 보인 게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은 교사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탐색을 시도했다라고까지만 해주셔도 돼요. 아니면 네,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사의 예측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감기에 걸린 몇몇 영아의 건강 상태를 살펴 가정에서도 영아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일과를 마무리하였다. 네, 볼게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일상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셨고요. 밑에서도 일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정과의 연계도 되고요. 네, 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는 교사가 제공한 활동의 확장 방향에 대한 총평이에요. 이 부분이 한 영역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총평으로 바꿔드렸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이들이 실제로 계획과 상관없더라도 운영했던 놀이의 기록은 놀이의 기록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네,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차 표준보육과정이든 개정놀이과정이든 마찬가지예요. 놀이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이 놀이는 교사가 계획한 활동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놀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종이 블럭을 가지고 놀이를 하거나 동물 인형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영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놀이 과정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계획한 활동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몸을 움직여라는 활동은 어쨌든 아이들은 항상 움직이니까요. 있도록 언어적으로 지원하고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놀이가 운영될 수 있었다. 아, 놀이에 대해서도 교사가 아이들의 활동을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종이블럭을 가지고 종이블럭을 막 열심히 늘어뜨려도 그것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동물 인형을 가지고 뭐 동물 흉내를 냈어요. 움직이면 흉내를 냈어요. 그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동물 인형을 하고 소리를 냈어요. 그건 또 입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사는 언어적인 지원도 하고 놀이의 상대가 되기도 해서 아이들이 선택한 놀이에 대해서도 총평을 작성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위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활동에 대해서만 주되게 작성을 했지만 놀이에 대한 매일의 기록에 지표도 충족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가제 지표에서 감점의 사항이 없이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일지를 작성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 이 일지 피드백 과정을 다시 서류로 한글 파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아래에 남겨드리는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공유 요청해 주시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지 공유해 주신 우리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